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운동회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발견한 작은 수첩 한 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다. 동네 친구들은 주말이면 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에 가거나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무게를 느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일터에만 있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아직 창밖이 푸르스름할 때 현관문이 조심스레 여닫히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온 가족이 잠들 무렵에야 계단을 오르는 무거운 발소리로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도 눈을 뜨지 않았다. 어차피 아침이면 또 없을 사람이었으니까. 생일에도 운동회에도 졸업식에도 아버지는 거의 오지 못했다. 운동회 날이면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천군백군을 응원하며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텅 빈 관중석 한켠을 흘끔거리다 이내 시선을 거두는 버릇이 생겼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거야. 하지만 어린 나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다른 친구들처럼 함께 웃고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가 필요했을 뿐이다. 가족을 위한다는 그 말이 정작 가족과 함께 있어주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학교에서 부모님의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앞자리 친구들은 의사, 공무원, 회사원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발표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다.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 그때는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잘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결국 회사에 다니신다고 얼버무리고 자리에 앉았다. 그날의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멋진 직장 다니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저녁상 앞에 앉아 밥을 뜨던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다. 나는 그 미소가 더 싫었다. 마치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나는 점점 더 대화를 피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안부를 묻는 말에는 단답으로만 답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아버지는 여전히 현장에 계셨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다. 누군가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박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 풍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다가 결국 혼자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아버지는 씻지도 않은 채로
내 방문을 두드리셨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다. 두툼했지만 어딘가 구겨진 봉투였다. 열어보니 등록금이 들어 있었다. 10,000원권과 50,000원권이 뒤섞인 여러 날에 걸쳐 조금씩 모은 흔적이 역력한 돈이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돈만 주면 다예요? 아버지는 또다시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조용했다. 그날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등이 어깨선부터 조금씩 굽어 있다는 걸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다.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면서도 아버지와는 어색한 사이였다. 명절에 찾아가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네,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하는 짧은 대답이 전부였다. 아버지 쪽에서도 늘 먼저 전화를 끊는 사람은 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다. 몸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그 거칠던 손등에는 여러 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무너졌다. 평생 무뚝뚝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다. 나는 그 손을 잡고도 끝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른 뒤 어머니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셨다. 오칠이 벗겨진 모서리가 다른 낡은 상자였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 오신 거야. 상자를 열어본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 안에는 내가 유치원 시절에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지붕이 기울어진 집 그림이었다. 초등학교 받아쓰기 100점짜리 시험지도 있었다. 운동회에서 받은 동메달, 중학교 때 받은 개근상장,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심지어 언젠가 내가 홧김에 구겨버렸던 편지와 낙서를 끄적인 종이 조각들까지 모두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맨 밑바닥에는 낡고 얇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으로 달아 있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도 아들 운동회에 못 갔다. 미안하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가 와도 쉬면 일당이 없다. 아들 학원비는 꼭 내야 한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손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이번 달만 더 참으면 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 이야기를 적어두고 계셨다. 오늘 아들이 웃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루 피로가 풀렸다. 감기에 걸렸다고 한다. 약은 챙겨 먹였는지 걱정이다. 좋은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아직 돈이 부족하다. 다음 달에는 꼭 사줘야겠다. 어떤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도 적혀 있었다. 오늘 아들이 나에게 화를 냈다.
부끄럽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나는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다. 그래도 이 손으로 밥벌이를 해야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 페이지를 읽으며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가 던졌던 말들이 아버지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다시 책임으로 돌아갔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등록금 봉투를 받고 던졌던 그 말 이후의 기록도 있었다. 오늘 아들이 돈만 주면 다냐고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정말 돈밖에 준 게 없구나 싶었다. 다음에는 손을 한번 잡아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해 줄까? 그날이 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깊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었다. 가난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거칠었던 손을 떠올렸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 여러 갈래로 갈라진 손등,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잡아들이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본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그날의 후회가 다시 밀려온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넨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도 나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가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든다. 그리고 빈 노트 한 권을 새로 사서 서투른 글씨로 내 아이에 대한 하루를 적어보곤 한다. 아버지가 그러셨듯 말로는 다 못한 마음을 글로 남긴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안부를 전해보길 바란다. 사랑은 늘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부디 후회하기 전에 그 사랑을 꼭 전하시길 바란다. 사랑은 늘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잠시라도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